오랜만입니다. 이 채널은 제가 원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만들었지만 아직 기획했던 의도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. 오디오 리뷰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스피커를 리뷰하더라도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할 법한 물건만 일부러 골라서 이야기하고 스피커 외에도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들고 왔습니다. 스피커를. 역시 액티브 스피커인데요. 이번에는 브릿지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에어펄스의 모 회사격인 셈이죠. 물론 에어펄스에는 필 존스가 있죠. 브릿지 참 안타까운 브랜드인데 사실 이 브릿지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브랜드라는 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원래는 에디파이라는 회사의 물건이 리배징을 통해서 브릿지로 판매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 저가형을 워낙에 많이들 사줘서 그저 저가형 브랜드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. 사실 이 스피커도 오디오 세상에선 케이블 값도 안 할 초저렴이 스피커인데 이 PC 관점에서 또 브릿지라는 브랜드를 놓고 보면 시장의 저항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서 언급했던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데요. 이 가격에 브릿지를 산다고?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해외에서 에디파이의 이미지는 국내 브릿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오히려 좀 값 나가는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고 해당 가격대의 액티브 스피커 중 평가도 꽤 괜찮아요. 이 BR 1900dB의 경우 에디파이의 고가 라인 스피커 중에서는 오히려 좀 싼 축에 속합니다. 그런데도 일단 보시면 이 급의 스피커라는 관점에서 한정적으로 볼 때 제대로 만든 스피커죠. 리모컨을 한번 볼까요? 솔직히 리모컨은 좀 웃기게 생겼어요. 무슨 화장품 케이스 같이 생겼죠? 솔직히 에어거노믹스는 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디가 앞뒤인지 잘 모르겠어서 사용하기 전에 한 번씩 보게 되는 좀 그런 점은 있어요. 그런데 있을 만한 기능은 다 있고 버튼 같은 걸 보면 이게 눌려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기는 했어요. 이 리모컨을. 그 만듦새 자체는 정말 인정합니다. 어쨌든 또 리모컨이 있으면 그만큼 더 편해지잖아요. 만듦새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앞 패널과 윗 패널 그리고 뒷 패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사각 파이프의 모양을 하고 있죠. 재질은 수지로 보이는 그 파이프에다가 목재 패널로 양옆을 막아놓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. 이게 저렴하지만 효과적으로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었어요. 인클로저 그러니까 그 스피커 몸통의 강성도 매우 뛰어나서 이 스피커를 두드렸을 때 울림은 극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패널의 두께가 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흔히들 볼 수 있는 그 조악한 플라스틱의 인클로저와는 거리가 멀고요. 또 무게도 크기에 비해서 꽤 묵직한 편이에요. 그릴은 따로 없고요. 그 스피커 그릴이 따로 없지만 트위터는 철망으로 커버가 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손상을 입을 일은 없어 보여요. 그 외관평을 해보자면 실물 기준으로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 보입니다. 백 패널을 보면 퍼포먼스 그러니까 빈자의 에어펄스 A100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. 차이가 있다면 볼륨, 베이스, 트래블 노브의 재질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가 스피커에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의 파워 어댑터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다르고 제공하는 게 똑같아요. 그러니까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 심지어 USB 대까지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USB 케이블만 있으면 이거 사면 USB 케이블도 줍니다. 그러니까 뭐 USB 케이블도 주니까 별도의 USB 케이블을 살 필요는 없어요. 어쨌든 USB 케이블만 있으면 PC에 이미 달려있는 음질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사운드 카드로부터 아예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옛날식으로 보자면 CD 플레이어, 앰프, 스피커가 모두 이 스피커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소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가격은 20만 원대거든요, 이게. 저는 이렇게 싼 스피커를 리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스피커의 성능은 어떨까요?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했던 흰둥이 스피커 있죠? 꽤 유명한 거. 예쁘기도 하고.
근데 그거보다는 이 스피커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소리도 훨씬 좋습니다. 사실 그 흰둥이도 가격을 감안할 때 한동안 꽤 괜찮았던 건 사실이고 10여 년 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도 하고 그랬었어요. 지금은 추천 안 하죠. 이 스피커가 더 좋으니까요. 이게 왜 좋냐면 대부분 이 가격대 스피커 뭐 이거 조금 이거보다 좀 더 비싼 가격대 스피커도 소리가 솔직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저역이 그러니까 베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역을 뻥튀기를 시킨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목욕탕 소리가 나와요. 이렇게 붕붕대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. 그 앞서 언급했던 흰둥이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가 저역이 잘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반면 이 스피커의 경우 그런 부스팅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소리가 깨끗하게 빠지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구현이 되는 오디오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스피커의 소리가 꽤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앞서 언급했지만 이 스피커가 빈자의 A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 중역의 질과 양이 A백 쪽이 훨씬 좋은 편이고 소리의 점도와 온기도 A백이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겠죠. 물론 가격만 생각한다면 확실히 이 스피커는 좋습니다. 또 뭐 A백의 사이즈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스피커가 오히려 취향에 맞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스피커는 투 채널이라서 한 덩어리의 스피커로 블루투스 사운드를 구현하는 대부분의 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일단 3차원의 스테레오 이미징이 제대로 잡히거든요. 그러니까 무대도 잡히고 가수의 목소리는 스피커 사이에서 나오고 영화를 봐도 대사는 중앙에서 나오는데 주변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나 문 여닫는 소리나 멀리서 누가 소리치는 소리까지 원근감 있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죠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사실 제가 들어보는 스피커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듣다 보니 이 채널에선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에어펄스 A100 같은 건 제가 보기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 넘거든요.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건으론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죠. 사실 스피커 말고 다른 물건을 가져올까 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현재는 없어요.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